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2열을 리클라이너 하고 있는데 1열이 자동으로 앞으로 넘어간다. 이것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도 SUV를 타고 있지만 1열, 2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또 처음 보거든요. 아마 6천만원, 7천만원짜리 차량 중에서 가장 진보되어 있는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4720mm 국내차로 한다 그러면 스포티지 정도 크기 되는 차량입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들어가서 누워봤거든요. 배가 산만하게 나와서 조금 화면이 좀 좋지는 않지만 일단 차박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저 정도 키 170cm 정도 되는 사람이 누우면 어느 정도는 누울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앉았을 때는 헤드룸의 공간은 약간 여유가 있지는 않다. 이 점은 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종은 GLC 220D 포매팅 모델이고요. 차량은 두 가지 모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동일한 2000cc 디젤 엔진 한 종류하고요. 가솔린 한 종류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7,68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솔린 300 같은 경우에는 8,710만원입니다. 보통 디젤이 조금 더 비싸게 팔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디젤 차량을 많이 선호하지도 않고 또 없어질 엔진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디젤을 조금 더 싸게 팔고 있고요. 가솔린을 조금 더 비싸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2000cc 터보 엔진에 258마력에 40.8 토크가 나오고 있는 저공해 2급 엔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직렬 4기통 2000cc 엔진을 채용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 197마력에 최대 토크가 44.9 토크가 나오고 있는데 가솔린, 디젤 모두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48V짜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저공해 2급 차량이 된 거고요. 디젤은 친환경에서 배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 차의 크기는 국산차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면 제네시스 GV70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장 길이가 4720mm고요. 전폭이 1890mm, 전고가 1645mm고 휠 베이스가 2888mm입니다. 이 테크니컬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GLC 가솔린 모델하고 제네시스 GV70 가솔린 모델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냥 2.0 터보 엔진에 258마력을 낼 거냐 2.5 터보 엔진에 304마력을 낼 거냐 이런 출력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차량 자체는 약간 좀 세팅감이라던가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GLC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종이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48V짜리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내 차량은 해외에서는 48V 시스템을 일부 판매한 적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현한 차량을 볼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단가 차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구현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안정화 작업이 안 돼서 구현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벤츠라던가 BMW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현재 기본적인 예전에 여러분이 타셨던 기본 가솔린 엔진의 베이스 차량은 거의 생산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차량은 앞으로 나오는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가솔린 엔진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본으로 탑재된 모델만 구매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LC 같은 경우에는 가로 형태로 되어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 12.3인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센터 패시아의 중앙에 들어가 있는 세로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1.9인치짜리 LCD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든 자동차 브랜드, 특히 현대자동차나 국산차에서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출시된 GV80 모델까지도 이 벤츠가 구현했던 12.3인치, 12.3인치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를 많이 구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벤츠가 가지고 있던 시그니처적인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벤츠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2.3인치 메인 디스플레이와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를 모양을 좀 다르게 가져가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형 디스플레이 하나, 세로형 디스플레이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뭐 BMW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브랜드, 아우디만 제외하고 독일 브랜드나 또는 이런 아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히 한국 자동차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들도 상당히 유사한 벤츠하고 유사한 그런 디스플레이의 레이아웃을 많이 구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벤츠는 다른 전략, 특히 테슬라하고 비슷한 그런 전략을 좀 구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차량 색상은 아티코 투톤 인조 가죽에 시에나 브라운의 블랙이 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GL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 가죽을 사용하진 않고요. 아티코 가죽, 인조 가죽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바 그레이의 블랙이 적용된 이제 약간 그레이 색상, 비둘기 색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색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브라운 색상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인조 가죽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국산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조 가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천연 가죽에 유사한 그런 패턴과 디자인이 좀 많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티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가죽의 질감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차량을 딱 내가 GLC를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많이 고민되는 게 디젤 엔진을 구매할 거냐 아니면 가솔린 엔진을 구매할 거냐, 이게 아마 가장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솔린은 8,611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디젤은 7,680만 원.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 과연 어떤 차량을 선택해야 될까 아마 상당히 좀 많이 고민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 디젤 엔진을 구매하시게 되면 국산차하고 약간 오버랩 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GV70이라던가 이런 차를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쉽게 그래도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차이로 접근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될 것 같고, 8,611만 원에 2000cc 가솔린 엔진을 구매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9천만 원에 가까운 GV80이라던가 좀 더 큰 차를 살 수 있는데 내가 차량을 조금 작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은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거리 위주의 차량을 좀 많이 운행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젤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시내 주행 위주로 조금 많이 운전하고 장거리는 그렇게 많이 뛸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가솔린 엔진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GLC 300 모델은 AMG 라인 익스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관을 약간 좀 스포티하게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편의 옵션에서는 부메스트 오디오라던가 이런 약간 편의 옵션에서의 상위 옵션으로 가는 옵션 빼고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차이를 느끼시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기능은 360 카메라에 포함되어 있는 투명 본닛이라는 기능입니다. 저는 이제 뭐 주차 원판에 지금 올라가는 걸 보고 있는데 사실 요게 뭐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곳에 가더라도 이렇게 그래픽화를 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나 조금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일단 벤츠는 좀 검정 시트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유색 시트는 조금 상위 옵션에 가야지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아티코긴 하지만 그래도 요런 이제 유색 시트, 그러니까 렉서스에서는 토파즈라고 하는 색상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옅은 색감이거든요. 약간 갈색의 느낌이 나는 시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좀 획기적인 그런 디자인의 색상을 좀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약간 밝은 톤의 좀 베이지 톤의 차량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검정 시트 이렇게 좀 일원화되어 있거나 또는 AMG라던가 좀 특화되어 있는 차량들은 좀 색깔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기본 차량들에서도 색감이 있는 차량을 내놓고 있다는 거, 이거 참 반가운 소식이죠. 자, 제가 앉았을 때는 무릎이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뒷좌석에는 뭐 특별한 옵션은 있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트 착장감이라던가 이런 부분 상당히 좀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컵홀더, 이거 고장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살짝 누르면 조금 튀어나오고요. 거기서 살짝 또 누르면 완전히 컵홀더가 전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짝 눌렀을 때 나오는 건 무엇인가요? 요거는 뭐 카드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작은 거를 좀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좀 기능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컵홀더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약간 낯선감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액티브 헤드레스트라고 해서 뒤에 경추 부분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헤드레스트가 나왔을 때 벤츠에서 상당히 좀 좋은 기능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좀 적용된 느낌이 있습니다. 많이 보편화된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대중화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 주행 질감이라던가 또는 실내에서 계속 보면 볼수록
뭔가 단조로우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아마 국산차는 좀 화려하게 일부러 좀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만드는 반면에 벤츠 같은 경우에는 벤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런 습성을 좀 녹여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GLC가 상당히 좋은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차량을 좀 전달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착자감이라던가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이런 뭐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 가죽의 그런 질감이라던가 이런 걸 좀 느껴보시면 국산차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하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GLC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엔진 선호도가 좀 떨어지니까 좀 마일드 하이브리드 상당히 좋긴 하지만 그래도 PHEV라고 하는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유럽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량을 조금 저렴하게 좀 갖고 와서 국내에 좀 많이 뿌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솔린보다 아마 PHEV가 나오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PHEV가 나오면 더 아마 지금보다는 판매량이 상당히 좀 많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배터리가 얼마나 더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느냐 이게 아마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GLC 조금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제네시스 GV80 쿠페 모델을 한번 찍어볼 예정이니까요. 그 모델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